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도 시장은 어딜 향해서 볼지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정치 테마주가 하나의 큰 물줄기가 돼서 6월까지는 움직일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뭐 어떤 기업의 미래 지도, 방향성, 투자 이런 것보다는 정치 테마주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그런 입에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소리에 따라서 관련주가 좀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모습이 6월까지는 지속될 거다. 대형주는 좀 쉬어갈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목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저기 얘기하다가 트럼프가 중국을 막으려고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관세를 때리고 나서 저녁에 보니까 보복 관세를 또 중국이 한다 그러고,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트럼프가 나 중국하고 얘기할 거야. 우리 물밑에서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그거 거짓말. 난 거짓말 같아. 아이 그래도 얘기는 물밑에서 좀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부자들은 왔다 가겠지. 시진핑의 전략은 절대 무대응 전략. 무대응? 7월 달까지. 7월까지.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다 때린다 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막 반응을 해서 막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그래? 우리도 너네 관세. 그 심지어 트럼프도 이거 미국을 더 위대하게? 그 중국에서 만든 거야. 미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 보자.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 큰 싸움이 이제는 지금 관세 전쟁이잖아. 이제는 환율 전쟁. 환율 전쟁. 선생님 근데 환율 전쟁 관련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높아야 좋은 건데 최근 들어서 달러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율도 좀 떨어진 거잖아요. 금 가격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근데 환율 전쟁을 하려면 달러가 강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 달러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하면서 약세로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반대로 가잖아. 정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가. 그러니까 이제 환율 전쟁이 무섭다는 얘기는 그러면 제2의 프라자 같이 모아갖고 강제 2로 오늘부터 이렇게 거래해. 패그자로? 아니, 패거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일본 죽일 때 제1차 프라자 합의 때 지정해갖고 일본이 커진 걸 완전히 반토막 나게 만들었잖아. 그걸 네. 합의하게 만들었잖아. 통화같이.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다 학습이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가 우리 그러니까 미국 동맹들이 잃어버린 10년 가겠지. 다음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닌가?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다쳐, 일본 다쳐, 동맹들이 다쳐. 그러면 전 세계가 쪼개져. 위에나 연맹권, 달러 연맹권, 각자 선택해로 가버려. 이게 이제 7월 5일에서 7일 날 가타르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어. 네. 1년 전에 이걸 예상했는지 분위기를 알아서 그랬는지 달러를 제외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어. 그리고 1년이 지났어. 네. 근데 지금 요번에 그 명분을 트럼프가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 환율 전쟁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베트남이 가장 이익을 볼 것 같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치명타를 입을 것 같아. 베트남이 가장 이익을 보고 우리와 중국이 손해를 본다. 근데 베트남도 트럼프가 관세를 크게 먹였잖아요. 아니까 이렇게 나 관세 유예지키지만 나는 20% 때려 맞고 너는 중국은 뭐 거의 100%. 그러니까 그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각자 차이가 있잖아. 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런 두들겨 맞는 기업의 오너거나 나라라면 어떻게 하겠어? 관세를 좀 덜 주는 데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러시아 얘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베트남이라고. 베트남이? 베트남이
갔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막혔어. 미국으로 가는 게 그러면 나는 우리가 막았어. 못 가게 해. 그러면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중국 보낼래. 중국을 보낸다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있잖아. 네네. 그거를 그 브랜드를 바꿔갖고 옛날에 중국이 거기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베트남에 갖고 미국으로 돌렸듯이 갔죠? 네. 반대로. 근데 우리가 중국 들어가는 거는 관세, 트럼프 관세랑 상관이 없잖아요. 미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 전쟁 가면 다 금지시킨다니까. 그리고 부품이 중국산 들어가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못 들어와 한다든지.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야. 또 하나는 환율 전쟁 되면 이제는 서로들 그가 갖다 해서 완전히 남녀를 이혼하고 안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과 그 싸울 때도 아직 정이 있어. 그래도 근데 이게 환율 전쟁에서 완전히 이혼을 가면 단절. 가게가 수교 단절. 수교 단절. 이게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시작이야. 관세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관세 매기면 저놈들이 깨갱깨갱 하는 나라들 있잖아. 근데 중국이 이제 빨리 전화통을 빨리 쳐다보는데 울리지를 않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전략이 실패했다. 트럼프를 결국 중국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안 꿇어. 근데 트럼프 성향상 절대 안 할 거거든요. 아니 안 꿇어. 스트롱맨이니까. 둘 다 안 꿇어. 그러니까 문제야. 둘 다 안 꿇어. 둘 다 꿇고 만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자식들 보고 너 아빠 선택할래, 엄마 선택할래. 선택권도 없는 그 의사 결정에 나이도 안 된 애들 보고 너 선택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슈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갖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6월 우리는 대충 6, 7월 달에 뭔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시가상의 좀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고 오히려 그거 대비 정책 테마주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바닥이야. 하지 마. 왜 이러냐? 오히려 그거 갖고 저가주에 요새는 이제 갖다 얘기해서 철도, 북극항로, 원전, 우주항공 이렇게 테마주들 중에 또 빌려다가 때릴 수 있는 것보다 네. 시가상의보다 소위 중소형주 대차 매매가 활발하게 못 되는 거 펀드에 그 롱숏이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게 수익률의 3배 5배 삼성전자 갖고 지금 우리 전략이 상반기까지 어떠냐 3,000원 5,000원 뛰기 SK하이닉스 해피하면 2만원 뛰기 이번에 19만원 20만원 때 파신 분은 17만 5천원 17만원 16만 5천원 이렇게 나눠서 20% 샀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 저점을 깨면 네. 그러면 이제 15만 원도 본다고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은 이제는 갈 때까지 갈 것 같아. 둘 다 갖다 해서 누가 핸들을 꺾겠지가 아니라 그냥 부닥칠 것 같아. 근데 부닥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범퍼들이 세갖고 둘이 튕길 뿐이고 부닥치면서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즉사를 이게 막 뺑뺑 돌아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나올 거야. 범퍼카 타보면 둘이 부딪혔는데 괜히 옆으로 딱 핸들 튀다가 옆에 차가 부딪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6월 2달 동안 대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새 이재명 이제 후보 관련주만 찾아다녀. 예비 대선 후보. 예비 대선 후보. 그래갖고 급등한 것들 피하고 아직까지 안 건들고 이분이 뭘 떠들까? 이제 북극항로를 떠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부산산업, 한국선제 이런 것도 더 상한가치고 막 급등해. 나는 부산산업이 8만 5천 원, 9만이면 땡 됐다 했는데 오늘 얼마인지 아냐? 얘는 잘하면 또 10만 원대를 가겠어. 9만 3천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장은 펀더멘탈하게 분석하고 기업의 분석에서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게 아니야. 갖다 예를 들어서 주가 위치가 좋은데 뭐라고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건 상한가 한번 봐. 어떤 거는 다다다다 지금 다다다다 가는 게 이재명 테마주의 상지건설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적자 기업 연속 적자 기업이야. 그런데 뭐 지금 요새 4x4 5,000원짜리가 22,000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 기업 분석을 보면 야 4x4가 급등하니까 난 기업 분석에서 EPS가 얼마고 연속 100억 적자 3년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서너 배를 가고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장이냐? 투기장이야, 투기장. 그리고 요새는 동신건설은 내가 전에 동신건설 세력들이 상지건설로 갈 것 같다라고 했잖아. 네. 오늘 상지건설을 팔아먹는 것 같아 이제. 그럼 또 그래서 요망사항이 특수건설로 가라. 자, 선생님 정리하고 부산산업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요? 배도야, 배도. 이게 품절주여가지고 사실.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품절주잖아. 더 가면 더 갈 수도 있지만 물론 팔 때 또 힘들 수 있어. 팔 때 갑자기 하주가도 칠 수 있잖아. 수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가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말고 답하신 분은 우리가 특수건설로 이제 다음 타자로 네. 이동해드렸고 시멘트주로 이동해드렸고 부산산업 아직도 갖고 계셔. 그러면 난 70% 때리고 30%는 갑자기 윗골이 달리는 거 확인하고 때리는. 갑자기 10만 원 가는데 9만 원 확 빠져. 그날 때리겠어. 그리고 거래량은 최대 거래량이야. 그럴 때 때려버리겠어. 최대 거래량이 쏠리면서 윗꼬리가 달렸을 때 매도를 하자. 그러니까 왼쪽 어깨에서 못 팔렸으면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전략이다 말씀하셨고 4x4 같은 종목은 팔아야겠죠. 이거는 뭐 연속 적자고. 아니, 지금 상지건설, 4x4, 계룡건설 이런 것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행운을 금년에 행운을 타고 나신 분이야. 그리고 계룡건설은 지금 뭐 세종 행정도시. 네. 나는 저 국회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의도가 좀 조용할 것 같은데. 국회는 절대 안 간다. 칼럼 같이 가야지. 안 가. 왜냐면 정신- 파워맨들이 미쳤다고 세종시가 그 국회의원 수 각자 서울에서 살라고 그러고. 맞아. 여야 합의로 뭐 안 가. 무조건 결정하는 건 국회 이전 반대. 그리고 국회의원 그 연금 뭐 이런 거 자기네들 이득 관련된 거는 여야가 없죠. 절대 안 가. 다 그냥 똘똘 뭉치니까. 가려면 어떤 그 제2의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군사 독재 이렇게 이런 해갖고 느낌. 그 하고 다 쫓아내야 돼. 그러면 움직일까? 그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 남미나 좀 이런 데는 가능할 수도 있어도 우리는 불가능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룡건설, 상지건설, 4x4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보시는 전략 그러니까 더 가는 거 포기하시고 현금화 시키세요. 많이 갔어요. 사실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수익을 안 챙기면 상지건설이 800% 갔어. 그런데 동신건설 같은 패턴이야. 1647% 갔대요. 그래? 오늘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 10일 거래일 동안. 그러면 주가가 10배 간 거는 미친 주가야. 미친 주가. 테마주도 미친 주가야. 옛날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막 그래갖고 급등했던 이화공영이니 뭐 이런 것들 3배 10배 그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6월 3일 갔다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셨어. 근데 선생님 그래도 아직 예비 대선 후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는 그 후보로 단일화가 된 것도 아닌데 이만큼 올랐으면 단일화가 된다면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죠? 사실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의미 없어. 그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아니 지금 시장은 국민의힘에 누가 다녀야 되든 붙어봤자 안 된다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법률 리스크야. 법률 리스크. 근데 지금 그거는 나는 이제 때를 놓쳤어. 요번 파동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뭐 헌재에서 뭔가 이 법률 리스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뭐 40 며칠이잖아. 네.
이때 무슨 그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은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졌어. 졌다고. 그럼 졌으면 이제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나는 정서적으로 안 맞거든. 이재명 후보의 그러나 그래도 요새 찾아다니는 거는 이재명 후보 관련주. 그 얘기는 선생님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 좀 시장 조금 더 넓게 볼게요. 트럼프에 관련해서. 앞서서 선생님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H20칩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나? 수출 제한 여파로 엔비디아가 3%더 빠졌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SK하이닉스도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18만 천 얼마까지 갔다가 이제 17만 원대로 줄줄줄 미끄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보다는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더 높잖아요.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는 것보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하락할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난 둘 다 안 봐. 파생하니까 보는 거지. 둘 다 안 봐. 아니 수익률 게임이 지금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도 10% 게임이거든. 아주 요번에 15만 원 보면 한 20% 게임. 15만 원 보면요? 아니 엔비디아가 다시 요번 저점 90% 깨봐. 그게 확인해. 이번 내가 지금 그 상단을 많이 봐봤자 2,550 정도. 선물은 주가지수에서. 그 정도밖에 나스닥은 17,500 정도밖에 안 보는 이유도 미중 간의 갈등 구조가 이게 전화통 열어서 타입하면 1,000포인트 좀 올리겠어. 나스닥은 그럼 17,500을 18,500. 그 다음에 대화로 가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2,550을 2,650으로 올리겠어. 이거는 대화로 가야 돼. 미중이 대화를 한다면. 근데 그것도 5월 중순 이후에 확인이 돼. 5월 달이 노동절 그 연휴야. 네. 그래서 3월 달에 전인대 그 다음에 정협에서 어떤 지침과 그 다음에 이 노동절 연휴는 중국에서는 전국으로 다 그 사람이 이동하는 그리고 또 해외로 그러니까 요새 또 한한령 해제 관련된 단체 관광 카지노 뭐 이런 것들도 꿈틀하는 것도 그거를 이용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공산당은 그때 지침을 내려. 어떻게요? 산하 조직한테 야 고향 가서 행동 규약 져갖고 앞으로 집단적으로 어떤 지침 낼 때 이렇게 행동해. 교육시키고 와. 이게 그 기간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 지금 대만 공격 시, 행동 규조, 미국과 국교 단절 시, 심지어는 그 이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 같은 거를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래놓고 공산당 당원이면 가서 그 산하 그 자기들 그 뭐라 그럴까요? 관리하는 어떤 그 인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거라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인터넷도 얘기하지만 그 직접 그 대중가서 소위 행동 핵심 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 기간을 나는 5월 달까지 봐.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중 그때-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 오늘이 4월 18일이니까. 그러니까 대화 안 하고 그 사이에 또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나는 4월 22일이 테슬라 실적이야. 네. 5월 1일이 애플이야. 가장 5월 28일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야.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엔비디아가 바닥을 확인하고 요번에 115불까지 갔어. 120불 치고 나가지 않는 한 우리 SK하이닉스 시가상이죠. 뭐 소부장 X. 그냥 테마주. 그럼 정치 선생님, 테마주. SK하이닉스 X라고 하셨는데 SK하이닉스 관련주로 항상 엮였던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건 달라졌지. 달라졌어요. 그럼. 삼성전자 뭐 이쪽으로 조금 더 연결도 되고 납품을 뭐 다양하게 하면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뭐 납품을 한다 이거에서 호재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하는 게 상황이 바뀌게 적응을 한 게 더 잘 된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간단하게 인간사 비슷하게 쉽게 생각할게. 옛날에 한미반도에 삼성전자가 결혼한 사이였어. 근데 이혼을 했어. 그리고 엑스카이닉스하고 재혼한 거야. 재혼해갖고 둘이 아주 그냥 잘 살고 그냥 잘 둘다 살았어. 그랬어. 그런데 첩이 하나 들어온 거야. 첩이라고 표현하면 다른 애인이 하나 생겼어. 들어왔어. 누구한테?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근데 SK하이닉스가
이 AN의 편을 들어주는 거야. 잠깐만. 어. 한미 반도체랑 SK 하이닉스랑 재혼했는데 한화비전이란 애인이 한미 반도체 애인인 거잖아요. 아니지.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애인인 거구나. 아니까 SK 아니 애인이 있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너 좋으니까 한화비전한테 하나 비전하고 같이 살자고 그런 거야. 셋이? 어. 와우. 상남자지. 그랬구나. 그러면 본초가 나가겠지만 그치, 그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화가 나지.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가는 거야. 요런 상황이구나. 여러 사람 딱 오지. 이해가 잘 되는 게 이상하네. 왜 이렇게 찰떡같이 이해가 확 되면서. 그러면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전체적인 붙었잖아. 하나비전에 또 둘 다 응. 누구한테 딸렸어? 엔비디아한테 딸렸단 말이야. 근데 SK 하이닉스가 마마보이구나. 왜? 엄마가 엔비디아야.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입김을 그게 받는데? 거기서 뭔가 잘 돼야만 되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그래 너 없어도 돼. 이제 나는 또 이렇게 뒤로 해서 중국 가든지 뭔가 했는데 중국에 납품을 할 거야. 근데 그 말했잖아. 제품에 뭔가 경쟁력이 있던 거를 한미 반도체는 할 수 있잖아. 그럼 너 좋아 같이 하자. 근데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배반했었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비전이 이제 다시 찾아가게끔 만들었지. 그게 삼성전자예요? 하나비전에 민게? 아니지. 하나비전이 뭘 했냐면 한미 반도체가 이쁜 거에 대한 그 수술했던 병원을 알아가 같이 더 이뻐진 거야. 그래서 너 거기 가서 이거를 갖다 해서 삼성전자가 갖다 해서 나는 그 기술이 안 돼. 너네도 네가 해봐. 같이. 삼성전자 설계자네.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 찰떡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못 가. 6만 원 힘들어. 아침 드라마 같은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 부품단의 소부장이 같이 으쌰으쌰 하겠어?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만 가는 거야. 그렇죠. 이거 가니까 딴 것도 가겠죠. 안 갑니다. 한미 반도체만. 근데 그것도 삼성전자가 6만 뚫어 새로운 뭐가 수주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이 하고 뭐 중국으로 몰래 팔 수 있는 어떤 사이즈가 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중 간의 관계, 뭐 엔비디아 이런 거에 좀 엔비디아하고 삼성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가 더 크겠네. 삼성과도 관계 있지.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진 않잖아요. 크게. 아니 삼성전자는 이제 또 그 자꾸 레가시도 중국을 자꾸 규제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재용은 미국 선택 안 했잖아. 중국을 중국으로 했잖아.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BID하고 삼성전기의 그 배터리 뭐 해서 그날 호재 때 난 12만 9천원에서 삼성전기도 때려라 그런 게 네. 이게 호재 나올 때 때려야 되거든. 그리고 11만 원 오면 다 했다. 왜? 그 재료를 이용해서 때리는 세력들이 저기 11만 원대 다시 사는 게 뭔데요? 삼성전기. 삼성 전기. 그냥 박스밖에 안 되고 추세로는 절대 안 돼. 네. 그러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도 7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에서는 옛날같이 10만 원은 힘들 것 같아.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뚫고 뭔가 확 뜨고 중국과 미국이 좀 대화로 풍이 가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시간을 벌었다. 진짜 극단적으로는 안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닥쳐다 잠시 스톱한 거야. 그래서 차에서 내려갖고 어디 제3지역에서 서로 담배 피고 서로도 얘기하는 시간을 벌어야 돼. 응? 근데 계속 몰고 가면 5월달은 더 위험하고 6월달은 충돌해. 6월달은 충돌해. 6월달 타이밍이 충돌 타이밍이야. 6월달.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나라 국군하고도 상당히 연결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위 말도 안 되는 우리 스토리텔링 테마주들. 이게 기업 분석하실 필요가 없어.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증권방송이나 막 해서 막 이슈화 시키고 비만주 막 때리는 거야. 그때 이제 항상 기준이 121선 기준으로 이게 6개월 평균값이라는 게 그 세력들한테 굉장히 중요해. 기준은 이거에서 50% 이격, 100% 이격, 100% 이격은 절대 하지 마. 많이 떴으니까. 이건 역V자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게 121선까지 깨면 순식간에 어떤 건 30%, 어떤 건 반토막 이상 돼. 최근에 로봇주라든지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 양자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잖아. 그러면 지금은 뭐 돌아가면서 막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50%부터는 선수들 영역이니까 하지 마. 오히려 여기서 역V자 걸리는 거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때리는 장이야. 호재 나올 때. 그리고 뭘 찾냐. 요 120 밑에서 깔짝깔짝거리는데 거래량이 수상하면서 요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디 들리거나 요번에 증권사 리서트 센터장을 만나. 그 관련주인 선에 조금 이따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북극항로 예. 뭐 퓨리오사 AI 방문했다. 그건 이제 끝났어 이미. AI는 이제 다 떠들어. 이제 갔다 온 거 말고 갔다 올 거. 이제 다음 순환 거. 그래서 오늘 2개 딱 찍어드렸어.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이재명 테마주에서 정치 테마주 엮어서 얘기할게요. 선생님 그럼 반도체 관련주는 하지 말아요? 아니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하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좀 어렵다. 뭐 이제 아니 그러니까 타이밍을 내가 정확히 지키잖아. 테슬라 실적에 쇼크 나와서 시장이 뭐 나스닥이 500에서 1000포인트 빠져. 그날 하시라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니라 부품 따는. 부품 따. 그날 하시라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52,000, 53,000원대 뭐 온디바이스 AI의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 뭐 칩셋 미디어를 하든 DB하이텍을 하든 뭐 많아. 그런 거 해서 30%만 나오면 때려 버리는 거야. 요 30%대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10%. 그런데 SK하이닉스가 20%가 그럼 요거는 30%가 아니라 40, 50%. 요렇게 차이를 두고 할래. 그러면 BYD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던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하지 않아요? 하지. 그것도 빠졌을 때? 테슬라가 11,000원. 빠졌을 때?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제주 반도체도 하단 상단을 정해줬잖아. 제주 반도체. 그러니까 박스를 건너라고. 11,000원 오케이. 근데 많이 빠졌네요 그동안. 11,000원, 12,000원. 그러면서 1차 목표 15,000원, 2차 목표 17,000원. 15,000원은 반 팔고 17,000원은 다 팔아. 반 팔고 다 팔고. 그건 못 맞추니까. 근데 선생님 테슬라랑 BYD는 롱숏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BYD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차라리 지금 좀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BI도 하실 분 하는데 10% 20% 둘 다 피 터지게 테슬라나 BYD나 그게 그거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서로 미중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승자 없어. 승자 없어. 그 요 판에서 현대차 기아가 그래도 조금 틈새 시장을 안 줘.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가려면 이것밖에 없어. 보스턴 다이너믹스 해갖고 돈 번 거 갖고 이제 지분 확보하겠습니다. 그건 내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현대차 기아 갖고 있으면 답답하더라도 하지마 하는 게 오히려 현대건설하든지 공장 지어 들어가는 현대제철 3만원대 판 거 21,000원, 22,000원대 하고 그 다음에 또 현대제철도 20% 오면 때릴 거야. 전에 3만원 안 봐. 21,000원, 2,000원 샀어. 네. 20%가 얼마니? 4,5,000원 올라가는 거야. 그럼 25,000원, 27,000원 때릴래. 그러니까 아주 대표되는 우량주는 그 정도밖에 안 봐. 이 서로들 치명적으로 싸워. 그러니까 어느 때 하냐. 이제 다 깨졌어. 모든 게 다 나왔어. 뭐가 나왔어요? 그냥 환율 전쟁 전세가 부러지고. 주세가 그냥 피 터졌어 지금. 다 피 터졌어. 그러면 이제 예측 가능성이 나오잖아. 넌 죽었구나. 너는 이제 부상 8만 달고 걷긴 하겠구나. 이 전쟁 난리 또 떼돈 보내 너는. 떼돈 버는 걸 찾아야 돼. 그게 베트남이야, 베트남. 그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OEM 기업을 살까요? 영업무역? 근데 지금 이런 전쟁 같은 턴에 지갑 안 연대니까. 그러니까 나이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국난의 큰 싸움판에는 네. 소비주, 명품주, 안 하죠. 그 다음에 뭐 게임, 엔터, 난 심지어 이런 것들
안 한다고. 지금 그건 뭘 거냐? 의식주? 아니야, 원자재야. 금값이 이럴 올라가는 때일수록 것처럼. 의식주는 극단적으로 엥겔 주시니까 하지만 굶어도 조금 먹고 살 수 있어. 전쟁터에서 배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 국가별로 원유, 그 다음에 자원 개발, 이미 완전히 이게 단절돼 갖고 이게 10년 가봐. 그러면 어디 걸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급해야 되니까. 그거를 뭐 어디라도 얻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 구리, 알루미늄, 뭐 텅스텐, 뭐 이런 것들. 지금 미국 텅스텐 관련주는 지금 더블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또 히토류 관련주, 그래서 이런 극단적으로 하면 난 테슬라가 왜 다시 갈 거냐면 이거는 이제 그때는 얘네들이 울며 가자면 그린란드 점령하든지 아니면 달나라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고. 그래갖고 스페이스 X 띄어갖고 휴머노이드 로봇 가갖고 채굴하는데 이제 이것도 안 돼. 연구 자석 때문에. 히토리 하면 연구 자석 하면 로봇이 갖다 해서 로봇 우리가 뭐 이렇게 움직이지만 충전해갖고 하려면 연구 자석에 한두 시간 하면 땡이야. 이게 24시간 돌아가야 이 공장 짓고 막 하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이게 그러면 다 스톱한단 말이야. 그리고 로봇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뭐 갖다 해서 우리 AI 무슨 영화 보면 로봇이 그냥 군단이 갖고 그냥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 찍어내야 돼. 공장 찍어내는 게보다 에너지원의 이게 이제 수소 전지라든지 핵 전지라든지 이런 게 돼야 가능하고 24시간 저 배터리가 충전하지 않아도 뭔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가끔가다 무슨 모션만 보여줘야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전지보다 이렇게 협동 로봇대가 손을 갖고 전력으로 가는 이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만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SMR 일로 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 SMR에도 히토류가 많이 필요하대요. 히토류도 필요하지만 근데 히토류는 중국의 전략 자산이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 거기서 막히면 그린란드나 해서 또 뭔가 딴 데서. 그럼 선생님 미국의 텅스텐이 많이 올라가면 우린 여기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그게 북방 관련. 이구산업 뭐 이런 거. 만약 없어. 없어? 우리나라 히토리 그러면 없어. 흑연 이런 건 북한에 많지. 아니 그러니까 텅스텐. 지금은 뭐 유니언 머티리얼스, 이지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지만 그거 솔직하게 다 연결된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 난 보고 이제 그러면 이 현 정부가 북한하고 교류해야 돼. 북한에는 그러한 히토류 원자재가 있게 되거든. 그럼 울며가자마 그럼 네 거 사줄 테니까 개발해 좀. 근데 북한 건 질이 또 좋지 않아서 사업성이 낮다라는 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 모든 게 다 단절되고 없어.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고 썩은 거라도 가서 썩은 부분 제거하고 먹어야지. 우리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갖다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뭐 이걸 다 벗어 던지자고. 그래갖고 전쟁적 사고. 내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했냐. 장님이 되라. 듣지도 마라. 느껴갖고 뭐 종목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어디서 갑자기 쫙 쏘면 글로 생각하지 않고 기계로 붙어. 대신 이 종목에 1,000만 원만 투자할 거냐 2,000만 원 억도 할 수 있나. 그것만 구분하자. 그렇게 두세 달 보내보자. 그러면 대충 전쟁터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되는지 7월 달에 나올 거다. 그 감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짜드리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DMC 관련돼서 개발한 거 그래서 일신석재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쵸? DMZ. DMZ, DMC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시티 잘못 말했어요. DMZ. 선생님 그러면 일신석재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아직까지 이제는 북방 얘기는 안 했잖아. 북극 항로 얘기했지. 북한은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먼저 건드려주면 할 것 같아. 그게 5월 달에 나올 것 같아. 트럼프도 여기저기 다 막히면 중국이 이제 반응이 없고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그게 딱 두 가지가 북한하고 우리나라 알래스카 LNG야. 여러분들 어떤 분이 알래스카 LNG 채산성 없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면
아니 기사에 나오는데 어떡하지 말아요, 아니 시장님. 그거 무시해. 그거 진짜 돈 많이 들고 우리가 갖고 가는 거는 현실성이 없고 대왕거래 같은 거라고 그거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편협한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기자 시각이야. 기자 시각이야. 그 사람 시각이야. 이분들 딱 물어보면 주식 빵점들이야. 주식하면 절대 안 돼. 폐가망신하시는 분들이야. 그 시각을 따라가면 안 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비즈니스의 툴에는 뭘 뺏기만 하면 너 완전히 배째라고 싸우지. 내가 죽을 건데. 근데 여기는 떡 주고 여기는 죽고 하면서 이 편을 갈라. 그 니네들끼리 싸우게 해. 그 전략으로 간다고. 그러면 LNG 알래스카는 네. 어떤 논리냐면 주한미군 분담금이라든지 그거 해갖고 시일가 사주는 대신 너는 관세 어느 부분 면제해줄게 라든지 그 용이야. 너네 참여하면. 참여하면. 그러니까 이건 채산성 문제가 아니야. 갖다 해서 현대차 그룹이 31조 들어가는 날 내가 때리라고 그랬잖아. 네. 그 논리하고 똑같아. 그러고 나서 계속 뒤통수 맞고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잘해드린 게 31조 투자했을 때 현대차가 22만 원이고 지금 얼마입니까? 17, 18만 원. 그리고 다시 22만 원인데 이게 잘못하면 1년 걸릴 수도 있어. 그때 현대건설 바꾸라 한 거. 이제 현대건설은 건설자가 아니라 현대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삼성동 부지를 건드린 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다. 근데 요새 현대건설도 4점만 근처만 가면 자꾸 눌러. 근데 이게 4를 돌파해서 5까지 가봐. 그러면 무슨 논리가 나왔겠냐? 이것도 원전 관련된 주잖아요. 당연히. 원전 시공 능력 1위. 그러면 뭐가 나왔냐면 우리 뉴스에 체코 원전 본계약 전체 사인해갖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민주당이나 의회가 그거 딴지 걸기 바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윤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좀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이재명. 나라 살려야 된다. 그렇지. 이러면서 경제 살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는 가타에서 SMR 그 공약에 들어가잖아. 그래요. 그래서 원전주가 이재명 테마주로 엮였더라고요. 이재명 탈원전 축소 시사하면서 원전주가 일제히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참 얼굴을 싹싹 바꿔 주식들도. 그러니까 대한고래가 알래스카 LNG로 얼굴 싹 바꾸고 더 미인이 됐지. 더 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미인은 아니야. 아니가 이거는 엄청난 글로벌 미인이야. 잠재력을 가진 아니야, 여자야. 잠재력 아니야. 트럼프가 만든 미인이야. 우리나라가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미인을 오히려 우리나라가 까꾸로 모셔야 돼. 돈 갖다 바치면서. 이건 채산성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주한미군이라든지 다른 쪽 관세를 깎아주는 협상이 우리가 되는 상태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 골 때리게 됐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알래스카 관련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관련주로 선생님 항상 말씀하셨던 게 화성밸브, DK랑 아니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이야. 한국가스공. 세아제강이 대장이야. 세아제강은 이미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눌러. 대장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20%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3만 원 요번에 대한거래 쏘크 나왔을 때 3만 원 깼다가 지금 4만 원에만 가면 두둑에 맞아. 5만 원까지 가야 진짜야. 한국가스공사가. 그럼 4만 원 1차 목표, 5만 원 2차 목표. 이게 1년. 1년 잡는 게 중간선거 이길 때까지. 이걸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타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협약하면서 대화의 과정으로 된 거지. 최종 MOU 맺고 도장하고 뭐 하는 거는 나는 중간선거 결과가 결정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도 11월이야. 이 싸움이 굉장히 길다고. 그 사이에 싸움의 분기점이 금년 7월이야. 그래서 브릭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위안화 결제 시스템으로 가서 니네들끼리 살아, 우리끼리 살게. 네. 세계가 이러면 저가 그러니까 냉전의 시대가 들어온 거야.
소련 중심의 하나의 구획 그리고 자유진영 이게 이제 중국 진영, 미국 진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 여기서부터 여기 가려면 신고를 하고 가든지 서로 뭔가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런 상황 대비하기 미리 땡겨갖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보지 말라는 게 실적 좋아요 때리라는 거야. 다음 실적이 더 중요하지. 막힌 다음에 이런 부분이 투자를 할 때 시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장주 한국가스공사, 세아제강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부품단은 화성밸브. 화성밸브, 그리고 뭐 조선기자재에서는 동성와인텍 정도. 동성화인데 지금 들어가도 다 괜찮은 위치다.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좀 길게 보셔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뭐 부품다 이런 것처럼 대형주가 움직이기 전에 중소형단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죠. 화성밸브가 2만 원 보면 쫙 2만 원 안 가.